당첨.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지금 이곳은 제가 미술 애호가들 또는 컬렉터 대상 강의를 하는 리아트 그라운드입니다. 저희는 도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새해가 되니까 자꾸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서 제가 촬영을 했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작년 3월에 어머니에게 제 신장 하나를 이식해 드렸잖아요. 전 공여자. 근데 공여자로서 신장 이식 후기를 촬영을 하는 걸 리아트에서 했거든요. 제가 대한신장학회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신장 이식 후기도 전달드리고 우리가 신장을 왜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알려드리려고 오늘 저희 회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중에 한 곳인 이 리아트에 미술 작품이 한 30점 넘게 있어요. 여기도. 근데 항상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어놓고 편집을 안 해가지고 영상을 어디로 사놨는지 모르겠고 용량이 꽉 차면 자꾸 지우게 되고 오늘은 한 10분 동안 리아트에 있는 작품들 몇 점인지 저랑 같이 세보면서 어떤 작가고 어떤 작품인지 한번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일단 리아트는 제가 종종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아주 짧게 공간을 올려가지고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작품 포장하느라고 이런 비닐이 있지만 이 공간은 한 달에 한 2-3번씩 여기서 제가 미술 교육인들 대상 강의도 하고요. 실제로 컬렉터들도 여기서 항상 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저쪽은 좀 바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와인도 먹고 뭐 밥도 먹고 강의도 하고 그런 작은 살롱 같은 공간인데 지금 여기 작품이 걸리지 못한 작품도 많고 걸려있는 작품도 있는데 대부분 리아트에는 좀 큰 작품들을 제가 많이 걸었어요. 여기 청고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 한 점 한 점씩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개한 적은 없어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여기 조금 밝은 편입니다. 좀 불을 더 어둡게 하면 예쁜데 자,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리아트에서 어른들, 직장인들, 시니어들 그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본인 유화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리아트 회원분이 작업을 하다가 말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집에 작품을 그려서 걸고 싶다 이런 분들도 여기 많이 다니시고요. 실기는 저희 리아트 안에 실기 원장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빅피씨 옆에 이렇게 리아트가 있답니다. 도곡동에 사는 분들도 자기네 동네에 이런 비밀 아트 살롱이 있다고 잘 모르세요. 왜냐? 제가 잘 올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 수업 때만 이 공간을 잘 쓰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는 문이 많이 닫혀져 있고 수업 있을 때만 저희가 엽니다. 그러면은 어떤 작품부터 소개를 해드릴까요? 입구에부터 하나씩 몇 점인지 세볼게요. 일단 이 작품은 에이메이 카네야마라는 추상 작가 작품이고요. 갤러리 휘슬에서 샀습니다. 휘슬에서 이 작가 개인전을 했었어요. 몇 번씩. 그래서 꾸준히 보다가 작가 작품이 너무 좋은데 어떤 시리즈를 살까 하다가 저는 이 작품을 샀고요. 이 작품은 좀 재밌는 게 이게 캔버스가 아니라 나무 틀에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캔버스 천을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걸었던 작품은 캡션이 있고 이거는 지금 캡션이 없어서 제가 올해 여기 캡션을 달아야 합니다. 그 옆에는 아주 거대한 이은세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사이즈가 엄청 클 거예요. 한번 볼까요? 2m 30cm 정도. 아파트로 치면 완전 꽉 차게 들어가고요. 200호 정도 됩니다. 이은세 작가의 여러 시리즈 중에 밤의 괴물들 시리즈 이거 가까이서 보면은 잘 안 보이고요. 이거 멀리서 보면 짜자잔 거하게 취한 다음 뭔가 화장실에서 토를 하는 여인의 머리 끄댕이를 잡아서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은세 작가가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술을 먹고 밤에 다양한 면모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적 없나요? 저 이런 적 있는데 약간 소위 말하면 꽐라가 된 친구들을 그린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에너지가 넘치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페인터 중에 20, 30대 여성들의 술 먹고 난 다음의 모습? 뭐 노삼방뇨를 한다거나 토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그리는 화가가 누가 있느냐? 거의 없었거든요. 아예 없었죠. 그래서 이은세 작가의 이 시리즈를 되게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저 이거 액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작품이 너무 큰데 이렇게 액자가 돼 있어서 좀 안전하죠. 그래서 이은세 작가의 작품이 있고요. 여기는 내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로 뽑힌 최고은 작가의 작품입니다. 최고은 작가는 프리즈 서울에서도 전시했었고 저는 이거 피투원 갤러리에서 소장을 했어요. 아주 초반에. 이 상하수도 파이프거든요. 상하수도 파이프를 헌팅 트로피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유럽에서 나의 어떤 권력이나 힘을 과시할 때는 동물로 된 헌팅 트로피가 있었다면 이 작품은 도시의 땅속에 깔려있는 상하수도로 만든 헌팅 트로피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세히 보면 파이프에 이렇게 숫자나 품번이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 마이애미의 아웃사이더 아티스트인 퍼비스 영의 작품입니다. 퍼비스 영의 작품은 제가 2019년에 루벨 패밀리 뮤지엄 갔을 때 퍼비스 영이 루벨 패밀리에서 개인전을 상당히 크게 했거든요. 왜냐면 루벨 패밀리도 마이애미에 정착을 해서 마이애미의 미술계를 이끌었고 퍼비스 영 역시 마이애미에서 거리의 화가로 정말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퍼비스 영 개인전을 루벨 뮤지엄에서 해서 되게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 중에 많은 작가가 있겠지만 혹시 모르신다 하시면 퍼비스 영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비스 영은 액자를 안 했죠. 왜냐? 이 작품은 퍼비스 영이 버려진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액자를 하는 것보다 요 어떤 내추럴한 모습이 매력이어서 사실은 이은세 작품도 세고 퍼비스 영 작품도 세고 둘 다 인물이잖아요. 근데 걸지 않고 그냥 포장해 놓는 것보다 다 꺼내서 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작품을 많이 건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손상락이라는 작가인데요. 저희 남편이 이 작품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파운드리에서 손상락 작가의 전시가 있을 때 소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물감이 안 묻었는데 이 공간이 워낙 미술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취미 미술 조금 여기 물감이 묻었는데 이건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거 알콜로 지워야 될 것 같네요. 좌대까지 작가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작은 작품이 있는데 최하늘 작가의 조각입니다. 당시에 반려견을 돕는 전시였던 것 같은데 돌리는 맛인가? 저는 최하늘 작가 작품이 2점 있었는데 한 점은 대구미술관에 기증했고요. 요 한 점 조각이 리아트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작품은 페루 출신의 파울로 살바도르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갤러리가 없어졌지만 페레스 프로젝트 갤러리였고요. 페레스 프로젝트에서 개인전을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작가는 페루 출신이고 영국에서 공부를 더 했어요. 근데 이 물감들을 다 작가가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물감으로 페인팅을 하고요. 페루의 신화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동물들을 가지고 작품에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멋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트럼프 닮았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가지고 안 닮았어요. 요 작가는 원래는 푸른색 페인팅인데 제가 이렇게 하얀색 액자를 했죠. 이것도 200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작품은 박노한 작가의 작품인데요. 박노한 작가는 뭘 그린 것 같은지 한번 보세요. 막 물감이 쭈룩쭈룩 흘러내리죠. 이거는 공룡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공룡이 맞지만 공룡 인형이에요. 공룡 인형이 강아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박노한 작가는 도시에서 발견되는 약간 B급 병맛 코드, 서울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세련된 이미지가 아닌 약간은 좀 가끔 서울도 되게 촌스러운 구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압구정이나 청담동은 상당히 세련됐지만 그렇지 않은 동네도 여전히 많은데요. 그 서울이라는 도시가 현대화가 되면서 미처 따라잡지 못했던 그런 B급 정서들의 이미지들을 본인이 핸드폰으로 항상 찍어요. 되게 재밌는 사진이 많으세요. 그걸 가지고 되게 흐릿하게 아라비아 고무랑 수채 물감을 섞어서 수없이 흐릿한 붓질로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와 되게 잘 어울리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박노한 작가 너무 좋아하고요. 박노한 작가 같은 화가가, 젊은 화가가 한국에 있다는 걸 상당히 자랑스러워합니다. 박노한 작가 작품이 좀 여러 점이 있어요. 이 작가가 이렇게 아라비아 고무를 섞어서 대상의 이미지를 흐릿하게 만드는 것도 어쩌면 사라질 이미지이기도 하고 사라지길 바라는 이미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참 잘 선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건데요. 박건우 작가라고, 박건우 작가 작품이 저희 남편이 한 5점 있어요. 박건우 작가 어렸을 때 몸이 좀 아팠을 때 집에만 있었대요. 집에서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조각을 만드는 걸 꾸준히 했고요. 이건 맥킨토시죠. 이거를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만들었고, 이 작품 말고도 저희 집에는 박건우 작가 작품을 남편이 좋아해가지고 한 4점인가? 5점인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작품은 아직 못 걸었어요. 근데 이제 빅피쉬가 김서연 작가 작품을 어린이들이 감상하고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일단은 액자를 만들어 놨는데, 이 작가도 되게 독특한 재료를 써요. 작품에 레진 같은 것들도 많이 붙이고 묘한 반짝이 같은 것들도 막 쓰시고, 그래서 완전히 밀착된 액자를 할 수 없고 이렇게 좀 띄워야 돼요. 이 작가가 워낙에 되게 매체를 많이 붙이시기 때문에. 실린더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제가 이 작가 작품을 한 3점 정도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 이거는 홍콩 아트바젤 때 실린더가 외부 전시를 해가지고 그때 가지고 나갔던 작품인데, 홍콩 아트바젤 끝나고 제가 소장하고 액자까지 해놨어요. 유니콘 같은 말이 보이죠? 약간 모성애가 느껴지는 그런 동화적인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윤호아 작가. 리아트는 이 문도 되게 빈티지한 문을, 유럽의 빈티지한 문을 파는 곳에 가서 사왔어요. 이 문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에 입구에 있는 문도 그렇거든요. 제가 잠시, 저희가 이것도 다 장을 짠 겁니다. 피렌체에 있는 공방에 가서 이런 느낌의 물감 장을, 아이디어를 보고 얻어서 벽도 새빨갛게 자줏빛으로 하고, 이런 문도 되게 오래된 중고 유럽 문을 파는 곳에서 문을 따로 사가지고 공간이랑 어울리게 달았습니다. 이 사다리도 70년인가 된 빈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물감 장도 있고요. 이 공간에서 미술 수업도 하고 실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청소하면 되게 예쁜데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최고은 작가 작품을 걸려다가
실패해서 이리저리 옮겨봤다가 저렇게 구멍이 났어요. 자, 그럼 다시로 가서 류노아 작가. 류노아 작가도 제가 팬이에요. 그래서 류노아 작가가 A라운지에서 전시했을 때 제가 전시 서문을 썼거든요. 저 이 작가 너무 미술사에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훔쳐온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한 남자가 바닥에 딱 있잖아요. 앤드류 와이어스 크리스티나의 세계의 한 장면 같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작가가 그린 우주선 같은 이 알은 힐마 아프 클린트가 그리는 어떠한 그런 버섯 형태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끄트머리에 보면 중세시대에 나올 법한 다양한 천사와 같은 요괴와 같은 존재들이 그림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작가가 동양화 전공인데 이게 유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집에 걸었으면 액자를 안 했는데 이제 회사에 놔야 하니까 액자를 했죠. 캡션이 없어서 해야 합니다. 이 작품은 소피아 미촐라라고 제가 이미 유튜브에 2번 정도 소개를 했고요. 저는 2019년도에 런던의 필라코리아스 갤러리에서 이 소피아의 개인전이 있었어요. 첫 개인전 때 이 200호 정도 되는 작품을 샀고 그때 이거 설치하는 영상도 유튜브에 있어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돌돌 말아왔거든요.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이 2명의 여자가 너무 자유롭게 잔디밭에 누워있는 모습이 되게 해탈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약간 이 소피아의 그림에 항상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자들이 반인반수처럼 판무파탈 같은 새로운 이미지로 변한다거나 장군 같은 완전 강한 여성의 이미지로 변한다거나 그런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여성들의 연대도 좀 느껴지고 되게 자유로워가지고 했는데 워낙에 누드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렸더니 이렇게 경고 딱지를 먹기도 했죠. 얼마 전에 작년에 피투원에서 이 소피아의 개인전이 한국에서 처음 열렸고 그때 제가 작은 작품을 한 점 더 소장을 했습니다. 작가도 한국에 왔었고요. 그래서 이 작품도 원래 액자 없이 걸려 있다가 아무래도 여기서 성인들이 유화 같은 거 그리다 보면 물감이 튀길 수도 있잖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액자를 했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로사 로이라는 작가입니다. 로사 로이는 한국에서 어떤 전시를 했었냐? 스페이스 K에서 네오 라우르와 로사 로이 부부 전시를 했었습니다. 네오 라우르는 뭐 전 세계 미술인들이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위대한 페인터이죠. 근데 로사 로이가 부인인데 로사 로이도 원래 작업을 꾸준히 했는데 네오 라우르라는 남편이 너무 유명해져 버렸죠. 근데 로사 로이의 작업에는요 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약간 수수께끼 같은 실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서사들이 많이 그림에 등장을 합니다. 갤러리 바톤에서 소장을 했고 여기도 여자가 2명 약간 시소 같은 걸 타고 있고 아래에도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2명. 그래서 저는 이 작품 볼 때마다 이게 4명이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여자아이의 또 다른 자아가 오른쪽에 있는 여자아이 같고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여성의 또 다른 자아가 오른쪽에 있는 여성 모습인 것 같고 자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펼치는 것 같아서 좋아하고요. 이 작가도 재료가 되게 특이한 게 카제인이라는 되게 독특한 재료를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투명하면서 과슈 같기도 하고 독특한 느낌의 재료로 페인팅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작품은 우안나 작품이고요. 우안나 작가 작품도 제가 2점 소장하고 있는데 한 점은 저희 집에 되게 높은 곳에 그 꽃 있잖아요. 꽃 형태 조각이 걸려 있고 이건 동물의 장기인데요. 동물의 장기가 되게 가방 같은 형태로 매달려 있잖아요. 이 작품은 사실 이렇게 매다는 것보다 이렇게 천장에 높게 모빌처럼 매달고 싶었는데 아직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물의 장기를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패브릭으로 꽃처럼 만든 게 인상 깊죠. 우한나 작가 작품은 제가 따로 한번 더 깊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 작가가 왜 이렇게 패브릭을 쓰는지, 패브릭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여기 또 태국 출신인데 영국인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에 전시했던 걸 제가 산 것 같은데 LA에 있는 갤러리에서 샀어요. 근데 이 작가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게 형태를 알 수 없는 흘러내리는 그런 존재의 모습들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높지만 저기 있는 저 작가는, 저 그림은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약간 노끈이나 밧줄이나 글루건 같은 나무의 구루터기 같은 아주 두꺼운 두꺼운 문양들을 그림에 다 새겨요. 그런 문양이 그림을 하나 만들고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그림을 또 그려요. 이중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까이서 보면 그림이 두 개가 겹쳐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높지만 이거 수화죠. 전 세계에도 다양한 수화가 있는데 수화를 작가가 이렇게 페인팅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에스터 시퍼의 김선일 선생님이 저 선물해 주셨어요. 갤러리 2에서 전시했을 때 소장해서 캔버스의 뒷면에 수화를 그린 걸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지금 작품 한 점이 있는데 이건 제가 내일 액자집에 맡길 건데 너무 무거워서 제가 내려놨거든요. 슈앙리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건 제가 포장을 했으니까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근데 포장하다가 다쳐가지고 지금 피가 나서 데일밴드가 없어가지고 피를 막으려고 마스킹 테이프로 잠깐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아트 공간에 걸려있는 작품 위주로 제가 설명을 했고, 도곡동, 선릉 근처 사시는 분들 중에 나는 퇴근 후에 유화를 좀 배우고 싶다, 아니면 나는 미술 실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리아트에서 실기 수업을 제가 소장한 다양한 작품들 사이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 저기도 작품이 있네. 제가 좀 지쳐가지고 옥승철 작품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옥승철 조각이 있는데요. 옥승철 작가가 이 조각을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의 고전 조각의 형태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롯데 뮤지엄에서도 전시했었는데 이 조각이 그림도 있고, 전 되게 초창기 때 조각으로 샀는데 사람들은 옥승철 작가의 헬멧보이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무엇인가 놀랬지만 할 말을 미처 못하는 이 허망한 여성의 청소년도 아닌 어른도 아닌 그 중간의 나이대,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알아버린, 돌이킬 수 없는 그 표정을 너무 좋아합니다. 유나가바 작품도 있고, 이 작가도 인기 되게 많은데 요것도 조각이 있고, 민선홍 작가의 조각도 있어요. 철새 시리즈 2점 있고, 그리고 여기는 변상환 작가의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조각을 제가 올려놨죠. 총 몇 점 정도 되려나? 오늘은 이렇게 리아트에 있는 작품들을 소개해봤습니다. BPC에도 이 정도의 개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BPC 수업 없는 날 선생님들 다 집에 가면 BPC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팔이 너무 아프네요. 오늘은 여기까지.